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ESG 지원센터 이상욱 이사입니다. 요즘 공급망 ESG 많이 뜨죠. 근데 글로벌하게 공급망 ESG 평가를 하는 기관이 가장 유명한 기관이 에코바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바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지도사고요. ESG 경영 전문가이며 탄소중립 지도사를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는 한국 ESG 지원센터 이사이면서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진흥원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ESG 경영 이것이다 라는 것을 공동저자로 참여했고요. 기업에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제2의 인생으로서 ESG 경영에 몸을 담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에코바디스 평가 시스템이 무엇이냐부터 ESG 경영 실천의 기대 효과까지 쭉 11개의 챕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에코바디스의 홈페이지 대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 등급을 평가하는 이 사이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듯이 여기는 공급망 ESG 평가를 하는 중요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에코바디스 평가 시스템은 뭐냐면 에코바디스에서 사라는 회사입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에서 만든 평가 시스템이 에코바디스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최초로 지속가능성 평가 협업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금융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위치, 규모, 산업에 따라서 평가하는 항목과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코어를 부여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메달과 또는 배지로 스코어를 쭉 내서 부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트를 해줍니다. 여기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요건 더 신경 쓰면 잘 될 겁니다. 라는 회사를 해주죠.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13,000개의 기업들이 우리 공급망에 대한 ESG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에 구분 없이 평가합니다. 근데 전 업종이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에코바디스는 공급망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보시죠. 큰 회사에서 에코바디스 평가하세요 라고 요구하죠. 실제적으로 GM이나 디오폰이나 아니면 페라리 이런 것들이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에.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은 기업들 옆에 사진 보이시죠? 환상을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평가를 받죠. 여기는 골드인데요. 골드면 우수한 겁니다. 우수한 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공급망 업체가 탈락될 이유가 없고, 그다음 오히려 더 좋은 어떤 배분을 오히려 수주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제화된 요구입니다. 이게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입니다. 2022년도에 유럽 의회에서 유럽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2년 동안 끌어오다가 결국은 2024년 3월에 유럽 이사회가 통과를 했습니다.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 24일에 수정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해서 발효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뭐냐면 자산은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를 공개를 하라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공급망의 ESG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 평가 시스템을 누가? 에코바디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산자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실사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세우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평가 툴까지 만들어서 배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 에코바디스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 절차인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등록을 합니다. 등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회사의 위치, 국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죠. 틀리니까. 예를 들면 아동 노동에도 이게 개념이 틀립니다. 아프리카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그 12살인 누나가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이 태반이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안 됩니다. 18세 이하는 노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자, 회사를 다 온라인에 회사 정보를 등록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그 사이에 설문지가 옵니다. 근데 그 설문지 일일이 답변을 하죠. 답변할 때 예, 아니요, 체크를 하는데 체크 시스템 체크를 하면 밑에 증빙서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증빙서를 업로드를 다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눌러주면 전문가가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여기는 맞고 틀리고 세세하게 분석을 하죠. 단순하게 뭐 사람 인력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AI까지 동원됩니다. 여러 가지. AI가 약 10만 건의 그 회사에 맞는 10만 건의 이상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 평가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끝내고 나면 분석을 끝내고 나면 당신의 평가가 나옵니다. 골드냐 아니면 실버냐 플래티넘이냐 아니면 배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배지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평가는 과거에는 4주였는데요. 지금은 6주에서 8주인데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에는 이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올리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인데요.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당연히 어디에? 본인 회사와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 두 군데로 공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 결과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랜드를 이렇게 4가지 메달과 2개의 배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스트 무버와 또 하나는 커밋으로 배지를 부여하는데요. 첫 번째 메달을 4가지 메달이 있는데요. 여기 점수가 있죠. 이 점수에 해당되면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 1년 동안 평가받은 기업들을 점수를 다 순위화 매겨서 상위 1%는 플래티넘, 상위 5% 안에 들면 골드, 실버는 상위 15%, 그 다음에 브론즈는 상위 35%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4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달을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되면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 4가지 분야의 평가를 받는데요. 여기 과락이 있습니다. 30점 이상이 한 곳에서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0점 이상이 돼야지만 메달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배지인데요. 커밋하고 패스트 무버인데요. 배지는 45점 이상은 좀 우수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근데 이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45점 이상 커밋이라는 배지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무버는 전년이나 그 전에 받았던 회사들이 전년에 받았던 것보다 6점 이상 올라갔을 때 44점 이하이면서 6점 올라갔을 때 패스트 무버라는 배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점 이상 올라갔다고 그래서 메달을 받은 기업이 나 작년에는 브론즈였는데 오늘 실버로 6점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배지는 못 받습니다. 그거는. 배달을 못 받는 기업만 이렇게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 유해 업종이죠.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지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바지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검토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4가지인데요. 4가지 중에서 크게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서는 환경과 제품에 대한 부분이 평가를 받는데요. 환경 쪽에서는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감축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제품에서는 제품의 사용, 그 다음에 고객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에서는 인적자원과 인권을 나누는데요. 인적자원에서는 고용이라든가 직원의 건강 안전 이런 것들, 그리고 커리어 매니지먼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쪽에서는 아동노동, 그 다음에 강제노동 이것들은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갖췄는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리 쪽에서는 부정부패 가장 크겠죠.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한 대안이 갖고 있고 얼마만큼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속가능 조달에서는 공급업체의 환경, 내가 공급업체 평가를 받지만 내 밑에 있는 공급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환경과 사회 관련 관행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설문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문인데요. 평가 부문은 세 가지 부문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정책, 그다음에 실행, 결과 이렇게 봤는데요. 가장 그 점수가 높은 것은 실행입니다. 실행에 40%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40점입니다. 그 정책에는 25%, 그다음에 결과에는 35%인데 결과는 조금 난해하게 나눠져 있는데 다음 그 장에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을 보면 실제로 갖고 있는 정책이에요. 정책이 뭐냐면 인권 정책, 환경 정책, 사회 관련 정책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외부 이니셔티브 지지입니다. 외부에서 갖고 있는 유엔 인권 정책이라든가 그런 데 얼마큼 지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CDP라든가 아니면 SBTI 등에 가입돼서 내가 얼마만큼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들을 점수화 시킵니다. 실행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계획하고 거기에 교육이라고 치면 교육 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고 얼마만큼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실행이고요. 결과는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활용 높은 보고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실행했을 때 얼마만큼 결과물을 잘 썼는지, 이해하고 쉽게 잘 만들었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7번이 부정적인 뉴스인데요. 이것들은 우리 회사가 아까 그 AI의 10만 건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검색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부정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지, 부정적 요소를 했는지, 일을 했는지, 또는 긍정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점수화 시키는데요. 이게 가장 난해한 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에코바디스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정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운 정책 뭐냐면 항목별 목표, 경영 정책 이런 것들이 20점이고요. 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NGC, UN 글로벌 컴팩트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CDP의 보고서를 쓰고 거기 가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5점이고요. 활동에서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얼마만큼 조치를 하고 얼마만큼 잘 체크해 나갔고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우수 등급부터 미흡까지 점수화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증이 14점인데요. 인증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증서, ISO 인증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하는 그린 인증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는 하나의 기업에 다 받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하는 기업들은 국가, 해당지는 국가에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커버리지로 따집니다. 그래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이걸 곱해가지고 평가를 줍니다. 점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인데요. 결과야 사실 결과물, 보고 리포트는 14점밖에 못 받습니다. 35점에 14점. 그 다음에 21점은 뭐냐면 다면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조합이라든가 NGO의 감사 이런 것들이 걸려서,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했는데 그게 신문에 많이 났다든가 아니면 많이 대서특필됐다든가, 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에서 재해를 당해서 어떠한 그의 관보에 기재됐다든가 이런 것들, 재해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 하나만 있어도 20점이 날아갑니다. 이런 형태고요. 여기에 보시면 2개 이상이면 주요 결과 2개 이상이면 심각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노출이 많은 대기업들이 평가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서인데요. 평가 문서에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리해야 되거나 그런 문서인데요. 왜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 평가한다고 그랬죠. 온라인 평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검증을 했거나 아니면 평가라는 문서들은 당연히 고득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SR 관리 절차라든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사회감사 보고서,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뭐 하냐면 검증을 받습니다. 네, 검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강령, 행정, 직원 핸드북, 인증서 있죠. ISO 14,000, 45,000 이런 인증서들은 제3자가 와서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득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분야별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폴리스에서는 공식화돼요. 정책은 공식화되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일회성은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질적, 양적 목표가 있습니다. 질이 좋아야 되고 정량적인 목표가 없으면 이거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존재를 해야 돼요. 당장 지금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됩니다. 이 통합관리 시스템은 뭐냐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액션에서는 당연하죠. 정기적으로 취해지죠.
점검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 정기적인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만 딸랑 올리면 안 됩니다. 뭘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필요하죠. 그리고 세부 사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포팅인데요. 아까 14점의 리포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KPI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항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KPI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지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평가 문서인데요. 문서를 그 크기와 유효기간 등을 정했는데요. 문서 형식은 이렇게 여기 PDF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됩니다. 아래 한글이 아니고 워드, MS 워드입니다.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HWP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쓰기 때문에 이건 올리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 형식을 갖춰야 되고요. 문서의 크기도 크기 한 파일당 30메가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걸 또 초과했다 해서 RGB로 지불해서 올려도 안 됩니다. 그냥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30메가 되게 큽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이 들어가지 않는 한 큽니다. 왜냐하면 PDF화 시키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문서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의 것입니다. 2년 이상 지나간 것들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오히려 거기 리젝트 돼서 날라옵니다. 언어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기가 쉽게 쓰는 언어. 우리나라는 한국말이겠죠? 한글로 써도 되고요. 자기가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써도 되고요. 아프리카 말 써도 되고, 언어는 아무거나 써도 그쪽에서 다 번역해서 봅니다. 그리고 문서의 수는 이건 지켜야 됩니다. 55개입니다. 55개가 넘어가면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 뒤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를 앞에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메달 및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선언은 무조건 지속 가능 지지를 선언해야 됩니다. 단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요. 가입하면 좋겠지만 우리 회사는 UNGC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0대 원칙을 써놓고 선언해서 회장이나 아니면 사장님께서 사인해가지고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니셔티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점수에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인증이 있습니다. ISO 관련 지속 가능성 인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증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책에서는 경영 방침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 경영 방침, 안전보건 경영 방침 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인권 경영 방침 등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또는 회사의 재규정을 구비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자재 구매 절차서는 사실 규정이죠. 규정, 에너지 온실가스 규정, 이렇게 윤리 규정,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다 포함한 문서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건 돈이 들어가서 쓰기 쉽지 않지만 이걸 써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행에서는 정책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목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목표만 설정했다면 그거는 문서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원자재 구매 현황 또는 에너지 사용 현황 이거를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결과물은 실행에 따른 기록물 퀄리티인데요.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KPI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목표 관리를 쭉 계획 대비 목표 관리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 여지가 있고 개선을 하면 점수가 75점에서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KPI는 꼭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에서 외부 평가라든가 기업을 평가하는데요. 외부 평가를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꼭 다 확실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당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득점을 해서 점수나 메달이나 아니면 배지를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꼭 지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의 실천의 기대 효과는요. 공급망 ESG를 하기 위해서는 ESG를 해야 되니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ESG를 실행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공공조달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ESG 경영, 공급망 ESG 경영 거래 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죠.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대기업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은 공급망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밀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MZ세대의 가치 소비가 가장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요.
뭐 손줄과 돈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ESG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산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시켜서 비용을 우리에게 줄여서 이익으로 환원시키고요. 또한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바디스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한국 ESG 지원센터에서는 현장 경험을 통한 에코바디스 정확한 컨설팅과 효과적인 전략적인 컨설팅에 접근하고 있고요. 또한 에코바디스 평가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 중심형 교육으로 다이렉트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한국 ESG 지원센터에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